안녕하십니까, 이정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일입니다. 네, 이번 주도 어김없이 분단 이슈 파헤치기 시작해 볼 텐데요. 조 작가님은 그동안 한국에 살면서 저에 대한 호칭이 있잖아요. 탈북민, 세터민, 탈북자, 북한이탈 주민, 그 전에는 귀순자. 어떤 게 나왔어요? 저는 다 마음에 안 들었고요. 아, 예, 다요? 예. 오, 저는 저를 어떤 집단을 호명한 호칭으로 부르는 게 저는 별로 싫었어요. 아, 진짜 시작부터 이렇게 해서. 예. 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소개할 때도 북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오지 청년. 예, 아오지 네. 제 스스로 아오지 청년이라고 하진 않아요. 네.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아오지 청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호칭을 진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근데 뭐 굳이 뭐 호칭을 불러야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지금은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 현행법상의 법적 호칭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뭐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저는 지금부터는 얼마 전부터 정확히 이제 새로운 호칭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고민을 해서 그거 나중에 얘기해 볼게요. 네, 그 얘기를 좀 이쪽에 할게요. 네. 아, 그러면요, 이 대통령 직속 그 기구 중에 국민통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쵸, 네. 네. 거기서 보니까 이번에 북한 탈북민들 관련 정책을 만들면서 북배경 주민이라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북배경 주민. 네. 이건 처음 봤죠. 네. 저도 한국에서 15년 이상 살면서 처음 듣는 용어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동안 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부르려는 호칭에 대해서 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북배경 주민은 정말 갑툭 튀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이거 뭐지 이거? 그 정도입니까?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너무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요? 저는 불만이 좀 있어요. 이게 네. 갑툭 튀라고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그냥 그동안 뭐 여러 번 거론되던 용어면은 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나 싶겠지만 이건 갑자기 진짜 튀어나왔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런 저 같은 반응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대체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어떤 사람이 주도적으로 강력히 주장을 한 것인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예. 관계자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예, 좀 실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요 사실 굉장히 고민을 했구나. 왜냐면요 이 북배경 주민을 입에 잘 안 붙지만 들었을 때 굉장히 중립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틀린 말 없어요. 탈북민인데 일단 북한에서 이거 배경이 있으니까 그냥 북한 배경 주민인데 사전적으로는 뭐 건덕지 잡을 일이 없는 용어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 중립적이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느낌. 동의를 합니다. 예, 북배경 그냥 북한이 배경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에요. 예. 실향민도 그런 북배경 주민이고요. 그렇네요. 그럼요. 그러면 나머지는 남배경 주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입에 어떤 용어라는 게 입에 얼마나 잘 붙느냐가 사실 중요해요. 네. 북배경 주민 입에 일단 잘 안 붙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떤 집단을 호명을 할 때 거기에 정체성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호칭이 정체성을. 그렇죠.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나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정확히 제가 알고 있는 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멋있는데요, 갑자기 문학소년인가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네. 다른 사람들 호칭이라는 건 내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느냐는 그게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거든요. 네. 근데 북배경 주민이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이 배경인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갑자기 나오고 거기에 저는 철학적 배경이 고민이 저는 안 들어가지 않았나. 단순히 그냥 딱 그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아무튼 좀 이게 밋밋하게 중립적인 걸 좋아하는 입장에서 네. 괜찮다는 입장이고요. 네. 너무 기계적인 중립은 안 좋아요. 네. 사실 그동안 여러 호칭이 있었습니다. 네. 뭐 귀순자, 그렇죠. 뭐 실향민, 네. 뭐 세터민, 탈북자. 근데 귀순자는 그동안 귀순자의 의미는 체제를 버리고 다른 체제 선택했다. 약간 그 배반자의 의미도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초기에
일부 군인이나 아니면 국소수의 엘리트가 올 때 그 용어를 썼었고요. 근데 이게 1997년인가 그때 후에는 네. 북한의 탈북자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탈북자의 그 자자가 nom자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그럼 우리가 뭐 탈북한 놈이네요. 그런 좀 이렇게 좀 해프닝이 벌어지면서 다시 새터민. 네, 맞아요. 새터민의 의미는 뭔지 아시죠? 네, 새로 털을 잡은 네, 맞습니다. 뭐 민초들이다 뭐 이런 맞습니다. 의미죠. 네. 근데 그것도 웃겼던 게요. 아, 그러면 기존에 온 탈북민 또는 기존에 살고 있던 이 남한 주민들께서는 그러면 헌터민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웃기는 게 많아가지고 네. 이번에 그 국민통합위원회도 그런 걸 역사를 보면서 고민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조 작가님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네. 일단은 예전에 작가님 그 주장하던 게 있잖아요. 네. 북한민. 네, 저는 북향민이라는 단어를 이제 주장을 하는데 뭐 국민통합위원회에서는 북배경 주민에 대해서 뭐 고민을 했겠죠. 했을 텐데 중요한 거는 당사자들의 합의나 당사자들의 고민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저는 맞습니다. 생각해요. 그동안 공론화할 때 북배경 주민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당사자들에 대한 호칭을 왜 당사자들의 이런 의견 수렴이 그 과정이 없이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뭐 통일부에서는 결정된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맞습니다. 사실 네. 거의 그렇게 가고자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북향민이라는 단어를 써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향민은 북한의 고향이 있는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죠. 아, 네, 우리가 실향민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고향을 북한에서 온 사람들인데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1세대들이죠. 맞아요. 네. 근데 북한민들 고향을 잃지는 않았어요.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아직 고향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도 있고 살고 있어요. 그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타인에 의해서 우리가 호명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기에 의해서 정체성이 규정이 되는데 이 정체성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에 의해서 설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개념은 단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단어는 네. 또 어떻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호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북향민이라는 네. 단어는 북의 고향을 둔 사람들, 또 실향민의 고향을 잃은 사람들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온톨로지라는 철학적 사유의 한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연결을 의미를 해요. 이게 북향민이라는 건 고향이 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정말 정치가 배제된 의미예요. 예? 그렇죠. 예, 거기에는 가치도 배제된 의미고 상당히 중립적으로 들리는데 완전히 중립적이고 거기에는 네. 단순히 중립적인가 아니라 우리가 정서까지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고향, 그렇죠. 사랑은 사실 고향이거든요. 솔직히 예, 배경보다는 고향이 낫다.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근데 네. 예, 그는 북향민으로 하시는 걸로 해요. 네. 아니, 저는 일단 뭐 마저 들어보죠. 네, 맞아 들어야 돼요. 네. 네. 근데 우리가 북향민이라고 쓰면 우리가 고향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떠나왔음에도. 근데 탈북자, 이탈자 하면은 거기 버리고 온 게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뭔가 이탈된 네, 느낌이죠. 존재가 끊어져 버려요. 근데 실향민이 연결되어 있듯이 북향민들의 존재가 연결되어 버린다는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의미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사유를 해야만 하고 그 사유를 통해서 개념이 이제 나오고 그 개념이 단어로 나오는 거고 단어가 호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우리의 존재를 의미할 때 저는 타인들이 부르는 호칭을 북향민이라고 쓰는 게 우리가 앞으로도 북한과의 연결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어쨌든 우리가 남과 북이 언제 통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통일이 네. 되든 통일이 한다고 여행만 하더라도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맞습니다. 때 네. 북에서 떠나온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연결자, 매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는 이탈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 그날이 오게 되면은 그날을 우리 연결할 수 있는 연결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북향민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뭐 이게 한민족의 정서 면에서 보자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들으니까 이게 그 노래가 생각나는데요. 그 날 살던 고향은 네. 뭔가 정겹게 들리네요 이게. 네. 그 문학 소년 맞네요. 네. 제가 요즘 책을 읽지 않는데 네. 어쩌다 이렇게 됐죠. 네. 아무튼간에 그 보니까 저는 사실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처한 처지를 보면은 사실 북한 난민이 맞다고 보거든요. 탈북 난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난민의 의미가 뭐냐면은 재해나 아니면 국가의 그 폭력이나 그런 무책임성 때문에 그걸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하는데 이를테면은 지금 전쟁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 우크라이나 난민입니다. 네. 그렇죠. 북한 주민들도 막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북한 체제가 너무 무책임하고 그 자유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떠날 수밖에 없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저 난민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심지어 현 정부가 그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을 비판할 때 그렇죠. 탈북민의 난민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맞아요. 네. 탈북민의 뭐 배경 지위가 아니나 뭐 고향 지위 그게 아니고 난민 지위.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중요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사실 난민이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배고파서 왔지만 사실 거기에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배고파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게 정치적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난민이 맞고 정치적 난민이기도 하고 경제적 난민이기도 해요. 근데 그건 우리가 현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그 존재를 해석할 때 난민이라고 보는 거고 그것과 호칭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난민이라고 해서 난민아, 난민들아, 난민자들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네. 호칭은 이렇게 북향민이라고 쓰고 네. 북향민들의 사회적 지위, 정치적 지위나 의미를 해석할 때는 난민이 맞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난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봐도 난민이 맞습니다. 그럼요. 근데 인권적인 측면에서. 그럼요. 네. 어느 측면에서 봐도 저는 난민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난민을 이제 법적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또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에서는 네. 안 하잖아요. 왜냐면 국제법상 난민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안 따르잖아요. 예, 거기가. 중국은 강제북송을 시키려고 네. 난민법을 안 따르거든요. 국제법을 일단 준수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정치적 의미, 경제적 의미, 사회적 의미로서는 난민이 맞아요. 근데 우리를 부르는 그 호칭으로서의 용어는 북향민을 저는 선호하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향후 미래까지 생각했을 때 우리를 연결자로 더욱 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 책에 적었습니다. 제가 지난 리얼리티 유니티. 리얼리티와 유니티 네. 이건데 이게 제가 작년 12월 29일 날에 출간을 했는데 이 네. 책에 압니다. 네. 네, 알고 계시죠? 예. 제 얘기도 좀 짤막하게 맞아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제 북에서 청년들, 우리 북한민 청년들 인터뷰 네. 3명의 인터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이정철 씨. 고맙습니다. 네, 여기에 제가 이런 우리 존재론적 고민들을 이제 적었는데 여기서 북향민이라는 단어를 제가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책으로도 썼군요. 네. 책으로 썼죠.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그렇죠. 참 복잡한 맞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잡한 게 네. 우리는 떠나는 것으로 다 북한 체제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의 존재가 우리 떠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직 가족이 있고 고향이 있고 친구가 있고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절이 안 돼요. 단절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고향과 연결되고 고향과 통화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연결자. 네. 저는 좀 칭찬하고 싶은 게요. 이 정도 고민을 하기 때문에 북배경 주민이라는 용어도 나오지 않았을까. 최소한 고민은 했다. 왜냐하면 저는 작년에 줄리 터너 북한 인권 대사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셨죠. 네. 그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그분이 영어로 얘기하니까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얘기할 때 escapee, refugee, defector 세 개 동시에 사용하더라고요. 네. 고민을 했죠. 그렇죠. 그분도 아는 거죠. 북한 주민들이 이 정체성이 다양하고 떠나는 배경도 다양하니까 그렇게 썼다. 왜냐하면 디펙터, 배반자 의미가 있는 디펙터로만 호칭하면은 그럼 대부분의 배고픔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북한 주민들을 그 배반자의 의미가 있는 디펙터로 호칭하는 게 맞냐. 네.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하니까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민을 많이 했겠죠. 왜냐면 그동안 북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항의도 하고 심지어 여론조사도 했거든요. 우리 호칭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고민을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중요한 문제는 너무 갑툭튀다. 마음에 안 드세요? 여전히? 아니 우리 의견을 안 물어봤잖아요. 네, 지금 가칭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보통 그 같이 있길 바라고요. 저는 근데 이 정부는 그냥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밀어붙이니까 문제고. 근데 중요한 건 이 북향민이라는 단어가 네. 사회 곳곳에서 지금 이미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는 자기들이 만든 걸로 추진하고 싶어 하는지 실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북향민이라는 단어가 훨씬 낫다라고 좀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네요.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북향민으로 불러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편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남겨주세요.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이 7월 14일 북한이탈 주민의 날 제정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뭐 기념식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북한이탈 주민의 날이 북배경 주민의 날이 되는 건가요? 그런 얘기는 아직 없던데 네. 지금 어쨌든 현행법상으로는 아직은 북한이탈 주민이니까 법적인 용어죠. 예, 네. 북한이탈 주민의 날로 해서 북한이탈 주민 보호법이 시행된 7월 14일을 이제 기념일로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앞전에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이탈 주민의 날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굳이 만들겠다고 하니까 뭐 그럼 만드시라. 뭐 어쩌겠어요. 제가 반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환영 안 할 이유가 없죠. 저희들 뭐 축하해 준다는데. 저는 네. 반대예요. 네. 예, 저는 굳이 그런 축하가 필요 없거든요. 예. 네. 저는 좋습니다. 예,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 괜찮으니까. 예. 북배경 주민의 날로 불리우든 뭐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불리우든 뭐 그날이 제정된다면 뭐 둘 다 뭐 저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네. 사실 이런 뭐 용어나 또 그 기념일 같은 거에 대해서는 또 탈북민들도 예. 다양하기 때문에 예. 의견이 갈립니다. 조 작가님과 저처럼.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더더욱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얘기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